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3일 10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동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 중간지 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이 목표하고 있는 수주 목표액이 149억 달러 정도가 되겠는데, 이 중에 벌써 이제 한 140억 달러 정도인 94% 정도의 수주 목표액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발 LNG 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유가에 따른 해양 플랜트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이제 초과 수주 달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선박의 수주 소식까지도 계속해서 좀 가능성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중국하고 일본 제치고 이제 머스크로부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로부터 메탄올 원료를 사용하는 15,000T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한 척당 2천억 원 안팎이 되겠고 12척 정도로 했을 때 총 2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더해진다라고 해도 수주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들 초과 달성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현재 이제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노사 파업 이런 것들은 노사 파업은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강업체에서는 후판 값을 64%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조선사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의 주가의 이런 하락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된 건 아니지만,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된 건 아니지만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결말이 나와야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이미 뭐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후판 가격을 64%나 더 올리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는 또 올라가거든요. 그동안에 후판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밀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64%나 올리겠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반등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악재,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인상이라는 똑같은 악재를 놓고도 어느 순간에는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어느 순간에는 별로 반응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한국조선해양이 현재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그 후판 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고,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나 이런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여러모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따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올해 뭐 1분기나 뭐 2분기나 뭐 이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주를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미래에 대한 이제 실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2년 뒤 3년 뒤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2년 전 3년 전에 수주를 못했으니까는요. 수주나 이런 부분들, 수주 목표했던 부분들을 미달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지만, 올해 이제 수주를 많이 따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주를 많이 따내 놓는다라고 하면은 2023년 뭐 이런 흐름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방향성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런 방향성은 그래도 나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추세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지금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저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흐름에서 한국조선해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난 이제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던 이 지점이 주가의 저점이었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이보다 더 이전의 흐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까지 돌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지만 어찌됐든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 떨어졌을 때 주가의 이런 이제 방향의 변화는 찾아왔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서 지난 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 7월 9일 금요일 날 한국조선해양의 바닥 시그널은 저는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곧바로 막 치고 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들어왔고 이제는 뭐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차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5월 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하방이에요. 예, 이런 이제 하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안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야 훨씬 더 탄력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 흐름에서 일단은 뭐 벗어나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12만원대를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이 구간의 좀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후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좀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뭔가 거래량이 막 터지고 호재가 붙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시간과 과정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단기 하락 흐름들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들어내야 이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만 상승으로 가고 있으면 없던 호재도 갖다 붙는 것이고 어떤 호재도 갖다 붙는 거고 실적이 안 좋아도 가는 거거든요.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아무리 실적이 좋고 회사가 좋다라고 해도 방향이 꺾여 있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상방이지만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하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단기적인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런 과제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12만원대 초반에서 과연 이 흐름들에서 좀 벗어나는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로 좀 넘어가거나 좀 바닥을 12만원대 전 초중반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좀 다져준다면 어느 정도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 이어졌었던 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의 그런 이제 반등 시간도 반드시 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좋은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뭐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들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15만 6천 원대에서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점차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이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겠지만
철강 회사가 요구하는 뭐 64%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깎아서 후판 가격의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려했던 얘네들 톤당 막 한 20만 원, 30만 원 올릴 줄 알았는데 한 10만 원만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오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야, 얘네들 톤당 한 40만 원, 50만 원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톤당 10만 원 또는 톤당 5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인상률이 크지 않네? 이러면서 그동안에 짓눌렸던 우려감이 반대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판 가격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인상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하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12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좀 방향 전환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과거 사례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든 다음에 점차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향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장의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된다고 한다면 하반기 수주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선반영된다면 충분히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 정도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 이전에 찍었던 자리 이 구간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러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하반기에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또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포지션도 점차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한 이틀 연속 매수인데 매수 규모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없는데 점차 이 국면에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도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그 VIP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종목 찾기 어렵고 매수매도 힘드신 분들은 1833-6014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단기방하고 1년방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방은 실시간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 하시기 좋고 1년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 종목의 목표 수익률을 20%로 잡고 약간은 좀 중기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좀 더 실시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기 좋은 그런 이제 VIP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지금 푸드웰 한 종목 38% 수익 마감이 됐고 6월 달에는 제우스 한 종목 손절하고 나머지 종목들 다 목표했던 수익 20% 달성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주식 매매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의 테마와 주도 테마와 주도주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